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킨 아니 이 말이 되는 어떻게 무더위가 무슨 힘이 있어요? 스프링클러를 작동시켜요, 안진영 기자님. 요즘 진짜 덥죠? 이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탓에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금 제목으로 보신 것처럼 네. 저렇게 스프링클러가 켜졌는데 중요한 건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완전 심한데 여기? 헐. 아니 저 뭐 수도관 파열됐는지 모르겠지만 저 물이 흥건한 거랑 최진봉 교수님 예. 무더위랑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저 스프링쿨러가 작동해서 물이 저렇게 떨어진 거거든요. 진짜예요? 예. 그런데 그 스프링쿨러를 작동했던 원인이 폭염이었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어머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모든 건물에 이런 일을 겪은 건 아니고요. 네. 몇몇 건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네. 폭염 때문에 건물 단열이 제대로 안 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의 온도가 막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건물을 잘 단열을 했으면 에어컨 틀고 이러면 좀 식혀지잖아요. 근데 아마 그게 작동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복도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점점 온도가 올라가서 보통 스프링쿨러 같은 경우에 설치된 거예요. 물론 불이 나면 연기나 아니면 화염으로도 작동을 하지만 네. 몇 도 이상의 온도가 되면 작동을 하게 해놨대요. 아 스프링클러가요? 예, 어머. 그래서 68도가 넘어가면 열기가 나오면 작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순간적으로 68도가 넘었고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게 된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4개 호실에 침수가 일어났고요. 네. 이게 입주자들은 단열이 제대로 안 돼서 한낮에도 실내 온도가요. 네. 보통 최고 70도까지 올라간대요, 저 건물이. 어머, 세상에. 그래서 얼마나 덥게 힘들게 일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야 근데요 지금 믿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게 물이 흥건한데 에이 그냥 물 퍼내고 말지 이 정도에 그친 게 아니라 정말 피해가 만만치 않았다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왔을 때는 좀 많이 충격적이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막막했었어요. 이미 바코드와 라벨지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고 병은 괜찮겠지만 이 상태로 판매를 할 곳도 없어요. 해서도 안 되는 거고. 판매가 될 수 없는 주류만 3억이 조금 넘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살 수도 없고 답답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요.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외부 창호가 단열이 되지 않는 건축물은 저 또한 처음 경험해 보고요.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실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온도로 아 저게 입점해 있는 사무실 같은 경우는 지금 들으신 것처럼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가 봐요. 지금 허준 변호사님. 네, 지금 보관하고 있는 술, 양주 상자만 피해를 입은 것이 3억 원어치 정도 된다고 어머나, 하는데 어머나. 네. 저게 이제 경기 고양시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건물 내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한 부분은 건물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될 정도라고 하면 지금 물건도 물건이지만 사람이 저 안에서 과연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건물 내에 부착된 창호 관련 안내사항을 봤더니 네. 단열 창호다라고 안내가 붙어 있었다는 어머나? 거예요. 그렇다면 단열이 충분히 되고 에어컨이 써있네요. 있었다라고 하면 본 창호는 단열 창호로서 써있네요. 진짜 암문적이네요. 그렇죠. 발코니 창호를 단열이 되는 유리로 사용을 했는 게 맞다라고 하면 안에서 에어컨을 틀면 저렇게까지 실내 온도가 올라갈 리가 없는데 그러네요.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허. 특히 지식산업센터는 그 특성상 한 가지 단일 업종만 입점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업, 제조업, 건설기계업 다양한 업종들이 입장을 하고 장비도 많이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 장비에서 나오는 열기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환기도 잘 돼야 되고 당연히 단열도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 건물 입주자 얘기에 따르면 네. 건물의 창문이 작고요. 단열이 거의 되지 않고요. 환기시설도 부족한 것이 통풍구가 아예 없고 어머나. 천정 에어컨 하나 달려있고 그리고 발코니 창문 작은 게 있는 게 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굉장히 악조건인 건물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 이 건물이 제대로 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의문입니다. 저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우리 취재 기자가 현장 가서 온도계로 측정했을 때 앞서 화면 보셨죠? 순식간에 40도를 훌쩍 넘기는 거 수치상 보셨잖아요. 근데 입주민들, 저 입주에 계신 분들 얘기는 70도까지 육박했다는 거 실제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작동시켰다는 거 아니겠어요? 순식간에 48도까지 도달했어요. 대박 사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실내 온도가 70도를 넘긴다? 70도 도달한다? 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과연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실내 온도. 그럼 이 건물이 어떻게 허가를 받았을까요? 시청 측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 복층 유리를 써야 된다고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매너지 설계를 충족을 해서 복층 유리를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말인즉슨 최진영 변호사님 허가를 내줄 때는 크게 뭔가 위반된 사항이 없어서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거의 뭐 태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결국 건축 허가를 내준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이라든가 그 자체의 위법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변호사니까. 그렇죠. 이 사안은 소송하면 이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요? 건물을 분양한 시행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쉽게 말하면 지식산업센터는 옛날로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그러면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하는 사람으로서는 아파트형 공장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관리하게 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이와 같은 손해를 입혔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관리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 시행사 같은 경우에 다 하고 나면은 그 SPC가 없어져 버리고 실제 관리 업체에 돈이 없다 보니까 소송을 해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데요. 주위에 계시는 법조인들을 찾아가셔가지고 이 소상공인 피해자분들이 반드시 법률 상담 받아볼 것을 저는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피해 규모가 비단 지금 인터뷰하신 그 업체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이 문제가 흘러갈지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